이 얘긴 제가 택시기사님께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부산에 있는 친구들을 모처럼 만에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가지고 이제 술이 좀 깨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울산행 시외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만 버스가 저녁 9시까지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12시에도 울산행 버스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현실 공포더군요. 왜냐하면 장거리 택시를 타야 하니까. 울산으로 오는 전철도 11시 조금 넘어서 끊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시외버스 막차 시간이 일찍 9시로 변경된 건데, 아마 부산뿐만이 아니고 포항이나 경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다음날에 출근은 해야 하니까 막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부산의 번화가이죠. 동래란 곳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데, 역시 부산은 대도시답게 택시 잡기도 참 힘들구나 하고 새삼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때가 한참 피크 타임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한 40분쯤 콜을 불러도 응답도 없고 지나가는 택시도 다 등이 꺼져 있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빈 택시 한 대를 겨우 잡았어요. 근데 아주 반갑게도 울산 택시였던 거죠. 그 기사님께서도 제 목적지가 울산인 걸 알고 방긋 웃으시면서 아주 기분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늘 택시를 타게 되면 아주 기본적으로 나누는 대화 있잖아요. 요즘 택시 경기가 좀 어때요? 택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혹시 기사님 택시 하시면서 귀신을 태워본 적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기사님께서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긴장하시면서 말문을 조심스럽게 여셨는데 머리털 나고 딱 2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긴 천주교 다니는데 그 외 천주교에도 엑소시즘이 있죠. 그래가지고 귀신이나 악마 같은 존재가 기사님께서 보진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직접 겪고 나니까 완전히 그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더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촉했죠. 제가 어떻게 봤냐, 얘기 좀 자세히 풀어달라 해가지고 기사님께서 그때 들려주신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해요. 한참 오래전 얘기가 되겠는데요. 25년 전에 겪은 일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될 만큼 기사님께서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일이었대요. 택시를 시작한 지 한 1년쯤 되어서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에 어떤 중년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손을 들길래 택시를 세웠는데, 그분이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짐은 트렁크에 넣고 그 손님을 태웠는데, 그 손님께서 상계구땅으로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구땅요? 자기가 택시를 1년 동안 했는데 그런 곳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손님께서 자기가 길 안내를 상세히 해주겠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산길이라서 길이 좀 험해가지고 제가 요금은 더블로 드리겠다. 그러고는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도로 옆에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나오더랍니다. 꼬불꼬불한 비포장길이 있죠. 흙하고 막 자갈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길이 나왔는데,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갔는데 이때 이미 해는 기울었고 산속이라서 어두컴컴해서 라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정신없게 막 북치고 장구치는 어떤 그 활행이 분들 소리도 들렸고, 무속인들이 막 경하면서 굿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정신없게 크게 여기저기서 막 들리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말 그대로 굿땅이었던 거죠.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운행해 가다 보니까 가까이 가보니 목적지였던 거죠. 그래서 손님을 내려드렸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란 거예요. 손님을 태우고 왔을 땐 몰랐는데 자기 혼자 그 으스스한 산길을 다시 내려가려니까 어둡기도 어두웠지만 이 굿당에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인지 뭔가 이상한 기운에 눌려서 야 이거 산길을 어떻게 내려가나 막막해지더란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 계속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핸들대를 넣고 그렇게 한참 멍하게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핸들대를 막 잡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차의 페달을 힘껏 밟고는 그 좁은 길을 과속을 하면서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근데 위험하게도 막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막 급하게 막 내려왔는데 그만 내려오는 길에 순간적으로 어떤 허리춤까지 오는 긴 생머리로 얼굴을 다 가려진 하얀색 한복 차림의 여자가 잠깐 보였는데 거의 사람과 흡사했답니다. 근데 타이밍이 늦은 거죠. 아차 소리도 못하고 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치었구나 생각하고는 찔끔 감은 두 눈을 살짝 떠봤는데 차 앞에는 아무도 없고 또 사람이 칠 때 오는 그 충격도 없고 해서 확인은 해야겠고 또 차에는 못 내리겠고 막 무섭고 그랬는데 그때 등뒤에서 갑자기 어떤 젊은 여성의 소리가 들렸대요. 내 거야. 그거 이리 내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룸밀러를 보려다가 멈칫하고는 말았답니다. 그러면 왠지 더 큰 화를 당할 것만 같은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방금 차에 칠 뻔한 여성이 자기 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 이거 분명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순간 몸이 굳어버렸대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이거 내 거야 이리 내놔 이거 내 거야 이리 내놔 이리 내놔 막 그런 소리만 자꾸 들렸는데 그때 기사님은 어두운 산길 차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핸들대만 꽉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대요. 몸이 말을 듣기 시작하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차의 페달을 막 밟고 차를 다시 운행을 했는데 그때 다시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하얀 소복 차림의 여자 영가가 다시 차 정면을 가로막고 있었대요. 그래서 차를 불가피하게 세우게 되었는데 그 여자 귀신이 차 위에 본넷을 타고 조금씩 기어왔답니다. 본인 쪽으로. 근데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밤에 수명이 다 된 형광등이 막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그 여자 귀신의 움직임이 중간중간에 끊어지면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 버퍼링 현상처럼 반복을 하더란 거예요. 처음엔 그 여자 영가가 본넷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 잠깐 안 보였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또 어느새 차 본넷을 올라와서 기어오는 장면이 보였다가 또 잠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러다가 어느새 양손을 차 유리에 턱 하고 갖다 대고는 긴 머리로 다 가려진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표현해야 하나? 아무튼 차 앞문 유리에 가까이 대고는 이거 내 거야 이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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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기괴한 장면을 본 기사님께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호흡이 멎는 듯 했고 몸이 굳어서 그 장면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극도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공포에 질린 채 이제 사라졌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긴 한숨을 내뱉고는 다시 운전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페달에 발을 갖다 대는 순간 그
여자 영가가 또 보였는데 차 창문 가까이에서 최대한 차 앞유리에 긴 머리로 다 가려진 여자 귀신 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그때 얼굴을 다 가리고 있던 긴 머리가 바람이 조금 불어서 긴 머리가 흩날리면서 시뻘건 눈이 살짝 보였는데 자기를 죽일 듯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아 소리도 못하고 기절한 거죠. 그렇게 한참 기절하고 눈을 떠보니까 차 주변에 여성 세 분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세 분 다 무속인이셨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좀 전에 굿당으로 태워준 손님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깨우고 있었던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그 무당분들이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아이고 기사님 아우 이 일을 어쩌나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는데 뒤늦게 정신이 든 기사님이 아니 도대체 뭐가 죄송하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차 주위에 처녀 귀신이 보이는 거냐 막 물어봤대요. 언성을 높이면서. 그랬더니 좀 전에 택시를 탑승하셨던 여성 손님이 자기 제자가 신을 받기 위한 물품들을 차 트렁크에 놓고 내가 깜빡하고 내렸는데 그 때문에 신이 노해서 아마 그런 걸 거다면서 기사분께 간단한 비방을 해주시고는 이제 괜찮을 거다,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번호로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렇게 하고는 서로 갈 길을 가려는데 이때 자기 택시에 탑승했던 그 여성 손님분이 그 무속인 분이 갑자기 자기 팔을 붙들더니 기사님 바쁘실 텐데 제가 미안한 마음에 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 굿당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은 됐다고 바쁜 건 둘째치고 또 그런 사단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무속인 분께서 이 산을 내려가실 땐 제가 바라지에게 배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제가 보니 기사님께서 앞으로 1년 후에 생명을 위협하는 큰 고비가 있는 게 보여서 그럽니다. 제가 부적 2개를 서드릴 테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기사님이 어차피 또 혼자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니 무섭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는 편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뭐 도움을 준다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나쁠 것도 없고 오히려 그 편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하시곤 다시 굿당으로 갔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 손님 그 무속인이 노란 천에다가 붓으로 신들린 듯이 휙휙 부적을 2장 그리고는 이걸 하나는 지갑에 또 하나는 차에 꼭 지니시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제 말에 기분 나쁠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년 후 늦 여름 무렵에 기사님께선 한 번에 죽을 고비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때 이 부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께서 2번째로 겪은 일이에요.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선 그 어떤 징크스가 있는데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손님을 잘 받으면 그날 일은 잘 풀린대요. 근데 첫 손님을 잘못 받는 경우, 우리 흔히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그런 손님을 받게 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요. 계절은 늦여름이었고 새벽 3시쯤에 기사님께서 잠을 일찍 깬 바람에 그날 일을 일찍 시작했다는데 술집이 많이 몰려있는 번화가에서 첫 손님을 태웠대요. 기사님이. 그랬는데 손님께서 울산에선 그 외곽 지역이죠. 범서 선바위 망성교 근처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사실 택시기사님 입장에선 굉장히 기피하는 곳이었답니다. 거길 한번 들어가면 나올 때 한참 동안 빈 차로 나와야 하는 곳이었는데 이때 기사님께서 속으로 오늘 일진 참 사납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대요.
중년 남자 손님이었는데 그 손님을 태울 땐 몰랐는데 막상 태우니까 이건 완전 술 냄새가 차 안에 온통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는데 그 손님이 내릴 때가 되니까 손님께서 술주정을 막 하면서 막상 지갑도 안 가져왔다, 배째라, 뭐 어디에다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사님께서 아저씨 그럼 전화번호나 좀 알려주고 내리세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송금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전화도 없다고 하죠. 은행 계좌번호도 없다고 하죠. 막 그렇게 횡설수설하니까 그니까 기사님께서 돌아버리는 거죠. 첫 손님에 기사들이 가기 꺼려하는 장소에 또 차비도 못 받아. 그래서 어차피 이 진상 손님을 파출소로 데려가 봐야 차비는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일단 진상 손님이 입고 있던 그 작업복 상의를 강제로 벗겨가지고 빼들었대요. 그랬더니 작업복에 신분증하고 회사 출입증이 보였는데 그래갖고 그 손님 신분증하고 출입증만 빼들고는 기사님이 메모지에다가 신분증 출입증 돌려받고 싶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란 간단한 글을 적은 쪽지를 그 진상 손님 작업복 상의에 넣고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냥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 근처에 다리가 보이길래 망성교였던 거죠. 이 다리가. 다리 아래쪽에 냇가에 근접한 곳에 차를 세우고는 차에서 내려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긴 한숨을 내쉬면서 오늘 일진도 사납겠다. 가뜩이나 주식도 반토막 났는데 에이 일은 무슨 괜히 일찍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만해야겠다 이런 푸념을 하시고는 그냥 아예 다시 한숨 푹 자고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기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는 택시 트렁크 안에 전날 낚시 갔다 돌아오면서 남은 안주거리하고 맥주 캔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냇가 자갈밭에 앉아서 혼술을 했답니다. 어차피 일을 계속 해봐야 안 풀릴 것 같고 야 공기 좋겠다 경치 좋겠다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를 벗삼아서 힐링을 해가면서 마른 오징어를 안주 삼아서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흐르는 냇물을 쳐다보니까 냇가에서 아지랑이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해무 같은 현상인가? 이야 참으로 진기한 풍경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알딸딸한 상태로 이 장면을 술안주 삼아가지고 시냇물을 계속 바라보면서 술을 마셨는데 근데 시냇물에 군데군데 김이 모락나는 곳을 집중해서 보니까 시냇물에서 시커먼 수초가 막 여러 개가 이곳저곳 동동 떠 있는 게 보였대요. 그때 잠깐 섬뜩해지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참 속으로는 무섭기도 한데 참으로 좀 기묘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진귀한 현상이다 하고 계속 그 광경을 쳐다보는데 기사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좀 홀렸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그 모습을 보면 공포를 느끼고 막 달아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술에 취한 건지 홀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에 이끌리는 듯한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넉넉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시커먼 수초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게 서서히 움직이면서 서로 한 곳으로 뒤엉키는 장면이 보이길래 내가 술이 돼서 헛게 보이나? 그러고는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알딸딸해져가지고 냇가 근처에 세워놓은 차에 올라타서 잠을 청했대요. 한참 술에 취해가지고 잠에 골아 떨어지셨다는데 그러다가 본인의 코 고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는데 잠에 깨고 보니까 차 창문 바퀴
내과 풍경이 보여야 정상이죠. 근데 차창문 밖이 온통 사방팔방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꿈인가 하고 정신 차려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알딸딸해져 가지고 잠들기 전에 잠깐 봤던 그 시커먼 수초들이 차를 사방팔방 막 둘러싸고 있었고, 그 순간 기사님이 그걸 보고는 기겁해 가지고 이제 바지에 그만 지려버린 거죠. 그때 정말 무서웠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얼어붙어서 아예 무서우니까 눈을 억지로 감으려고 막 했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 본인 눈이 떠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차 주변에 보니까 차창문 밖에 수많은 수초와 검은 손바닥이 보였대요. 수많은 검은 손바닥이 여기저기 막 자기 차문을 열려고 차문을 잡아당기는 게 느껴지고 막 두드리고 있더랍니다. 그 시커먼 손바닥들이. 그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 좀 전 아까 내려드렸던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저기요, 기사님 잠깐 나와봐요.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자기 신분증하고 출입증 찾으러 왔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차마 문을 열고 나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니 기사님 이리 나와봐요 잠깐. 에? 기사님 나와봐요. 문은 왜 잠궈가지고 나와봐라니까 막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 소리와 함께 차창문 밖에 시커먼 수초와 시커먼 손바닥들이 막 여기저기 보이고, 이런 극도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얼어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참 신음을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꼭기요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뒤로 자기 의지대로 다시 눈이 감기길래 눈을 감고 벌벌 떨다가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잠에 든 것이죠. 눈을 떠보니 해는 뭐 중천에 이미 떠 있었고 냇가는 평화로웠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새벽에 봤던 그 무서운 상황이 이게 꿈인가 긴가민가하게 느껴지더란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차문 열고 나가서 담배 한 대 물고 냇가를 바라보면서 한참 멍 때리면서 자기가 새벽에 겪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한데, 지금은 보니까 냇가에 다슬기 잡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평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새벽에 겪은 일이 이거 생시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렇게 한동안 멍 때리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근처 식당에 가서 그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바로 영업을 하셨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3일이 흘렀습니다. 밤 10시쯤에 한참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왜 낯선 번호로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받아보니까 목소리가 며칠 전 범사 선바위 망성교에 태워다 준 그 진상 손님이었던 거죠. 그 손님이 전화상으로 제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죠. 기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차비는 따따블로 드릴게요.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지금은 피크타임이라 바빠서 안 되고 한 11시 반쯤에 그리로 들르겠다고 약속을 잡은 거죠. 기사님이 그날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그 시각쯤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시간 약속을 그렇게 잡은 건데, 막상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거기로 가려니까 잊고 있었던 공포심이 밀려들더래요. 거기 혼자 가기 참 두려운 곳인데 내가 왜 약속 시간을 좀 일찍 잡을걸 왜 이 시간에 잡아가지고, 그러시면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가볼까 생각하고 여기저기에다 막 전화를 돌리니까 그 시각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다들 자고 있을 시각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수 없이 약속 장소로 혼자 갔는데, 울산 시내에서는 그곳을 가는 길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워낙 외진 곳이라서. 그래가지고 그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운전을 한참에 가다가 그 손님 집으로 다가가기 전에
담배가 생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기사님께서 헤비 스모커였던 거죠. 그래서 망성교 다리 근처에 차를 다시 세우고 차에 내려서 담배 한 대 물고 니코틴 충전을 하면서 냇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의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대요. 보름달은 밝게 비춰지고 있었지만 주변이 어두컴컴했겠죠. 주변에 인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담배 한 대 피우는데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에이 얼른 담배 다 태우고 손님이나 만나러 가야겠다 마음 먹고는 담배를 급하게 막 흡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악몽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 것이죠. 냇가에서 다시 시커먼 수초가 여러 개 보이더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공포가 밀려 들어왔는데 야 안 되겠다 하고는 담배를 끄고 차에 타려고 몇 발자국 걸었는데 자긴 분명히 차 쪽으로 가 있어야 정상인데 자기가 걸어간 곳은 그 반대 방향 냇가 쪽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해가지고 다시 차 있는 곳으로 돌아서 걸어갔는데 분명히 근데 정신 차려보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냇가 속에 발을 이미 담그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뺨을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몇 대 막 후려 갈기고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차 있는 곳으로 걸어가려고 물속을 빠져나오려고 첨벙첨벙 걸어가는데 다시 보니까 자기 냇가의 한가운데에 있고 이때 시커먼 수초가 여러 개 엉켜 붙어가지고 자기를 둘러 감싸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홀렸던 거죠. 그리고 몸이 굳은 상태로 초를 들여다보니까 수초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 머리카락이었다는 걸 금세 알 수가 있었대요. 잔뜩 겁에 질린 채 들여다보니까 그 수초로 알았던 그 머리카락 밑부분에 얼굴이 보였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망령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분명하게 눈에 들어온 거죠. 그 수많은 얽히고 막 설켜 있는 망령들이 자기 자신을 애워싸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자기 다리를 막 여기저기서 슥 하고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는데 그 시냇물이 얕은 물이었는데 본인이 처음에 서 있을 땐 본인의 배꼽까지 닿는 그런 깊이였는데 근데 본인이 모래 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란 겁니다. 그 많은 악령들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고 계속 끔찍한 망령들의 수많은 손들이 자기 발을 계속 잡아당기니까 마치 그 늪에 빠지는 것처럼 어느새 냇물 모래 속으로 허벅지까지 거의 쑥 하고 빨려 들어갔고 조금씩 물은 배 쪽부터 가슴 어느새 턱 위까지 차올랐는데 그때 기사님은 홀린 상태라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체념했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생이 주마등처럼 이 필름처럼 짧게 지나갔는데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긴 밧줄이 달린 구명 튜브가 자기에게 씌워졌대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경찰하고 119 구조요원 3사람이 자기에게 씌워진 구명 튜브에 달린 밧줄을 물 밖에서 영차 하고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무사히 죽을 고비를 넘긴 기사님이 그분들에게 가서 고맙습니다. 정말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연신 인사를 연거푸 했는데 구조대 분께서 감사는 이 사람한테 하라고 해서 누구? 하고 봤더니 자기와 만나기로 했던 그 진상 손님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순간 어리둥절하면서 일단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물어보니까 그 손님이 약속 시간 전에 혹시 기사님이 자기 집을 못 찾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망성교 근처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택시가 보였고 망성교 밑에 냇가에 어떤 사람이 물에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길래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하고 바로 경찰하고 119에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다행히 금방 와서 구조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골든 타이밍을 안 놓쳤던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뒤늦게 1년 전 상계구 땅에 태워다 준 그 여성 무속인 손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답니다. 자기가 1년 뒤에 죽을 고비가 한번 있을 거란 얘기, 그리고 부적도 여전히 차에 두고 지갑에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가 지금 바로 이 상황을 보고 얘기한 거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더랍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손님에게 물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범사 선바위 망성교 건너가지고 좌회전하는 지점에 가면 냇가가 보일 텐데, 폭우가 쏟아지거나 그러면 모래지형이 뒤죽박죽 막 뒤엉켜가지고 위험하게 박힌대요. 그래서 얕은 물인 줄 알고 이제 방심하고 막 다슬기 잡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서 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익사사고가 해마다 허다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